뜨거. 안녕하세요. 산부안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안압약이라고 부르는 녹내장 치료제인 안압하강 저만제의 종류와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안압 낮추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안압약에 대해 일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압약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안압약은 말 그대로 안압을 낮춰주는 안약입니다. 녹내장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안압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안압약은 거의 모든 녹내장 환자에서 가장 먼저 선택되는 치료 방법이죠. 안압을 낮추는 기전은 방수의 생성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방수의 배출을 늘리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압약도 크게 이 두 가지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안압약의 종류는 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름이 상당히 낯설고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녹내장 환자분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 종류별로 대표적인 약물과 부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는 잘라탄, 타플로탄, 트라바탄, 루미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약물도 있고 성분은 동일하지만 흔히 카피약이라고 부르는 제네릭 약물들도 있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의 약물을 한눈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약물들은 밤에 한 번만 점안해도 되기 때문에 자주 점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안압 하강 효과가 대체로 아주 훌륭합니다. 이 약물들은 방수의 배출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안압을 낮춰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방수 유출 경로 중 포도막 공막 유출로를 통한 방수 배출을 돕는 약입니다. 이 약물은 전신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눈 자체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의 색깔이 진해지고 눈꺼풀의 색소가 침착될 수 있으며 속눈썹이 자라고 눈 주변의 지방이 위축되면서 눈이 쑥 들어가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혈과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이 중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부작용은 충혈, 속눈썹 연장, 그리고 다크서클입니다. 대부분 약을 중단하면 부작용은 줄어들게 되며 가능하면 약을 한 방울만 넣고 눈꺼풀 피부에 약이 가능하면 묻지 않게 하며 안약 점안 후 5분 뒤에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에는 티멉틱 XE, 베톱틱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방수의 생성을 억제하여 안압을 낮추는 약물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점안합니다. 베타 차단제 단독으로 녹내장 초기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약물과 함께 복합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은 약물입니다. 베타 차단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느려질 수가 있으며 피로감이 증가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성욕감퇴가 생기거나 우울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을 환자에게 처방할 때는 부정맥이나 천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켜 건강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저에 부정맥이나 천식이 없는 보통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전신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안약을 넣고 눈을 잠깐 그대로 감고 있거나 눈물점을 누르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알파작용제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알파간피와 아이오피딘이 있습니다. 방수의 생성을 억제해서 안압을 낮추는 약물이며 알파간피의 경우 안압을 하강시킴과 동시에 시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자주 사용되는 약물이며 아이오피딘의 경우에는 주로 녹내장 레이저 치료 후 갑작스런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약의 부작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충혈, 가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 두드러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입이나 코 점막이 마르고 졸음이 오거나 피로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뇌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 처방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탄산탈수 효소 억제제입니다. 탄산탈수 효소 억제제는 방수의 생성을 억제하여 안압을 낮추는 기전으로 작용하며 대표적인 약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제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베타 차단제인 티몰롤과 병합하여 복합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약 성분은 점안 시 특히 눈이 따갑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약이 목으로 넘어갈 때 쓴맛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눈꺼풀 피부가 빨갛게 일어나는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성분은 먹는 약으로도 사용되는데 아세타졸이라는 약물이며, 이 약을 먹으면 대표적으로 손발이 저린 느낌이 자주 발생하고 속이 안 좋거나 피로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카이네이즈 억제제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약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주된 통로인 섬유주에 직접 작용해 안압을 낮춰주는 약물입니다. 국내에 출시됐을 때 상품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약 성분은 리파수딜과 네타수딜이 있습니다. 기존 약들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분의 경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약은 충혈이 잘 생기고 눈의 자극감이 비교적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만할 때 어떻게 느끼실지 저 역시 아주 궁금한 약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제입니다. 복합제는 한 가지 약 성분으로 안압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약병을 2개, 3개씩 늘리는 대신 2가지 약 성분을 한 병에 합쳐 만든 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여러 번 넣어야 하는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며 약끼리 희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 성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모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약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 둘 중 어떤 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생긴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장점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복합제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안약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녹내장 안약, 안압약의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느냐, 넣으란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효과를 내는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는 작용도 없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약은 평생을 넣어야 하는 약인 만큼 혹시 약을 사용하시다가 제가 설명드린 부작용이 생겼다면 불편하다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변경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든 약제에 부작용이 생겨나 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신에 레이저 치료나 녹내장 수술로 안압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압약은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녹내장 치료법인 만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안약을 넣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